일제는 193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반일부대 세력을 근절할 계획을 세우고 총토벌 공세를 취하였다. 하여 수만 명의 왕덕림 구국군은 동만으로 몰려들었으며 그 상층부에서는 소련 땅을 거쳐 중국 관내로 도망치려는 기운이 짙어갔다. 그리하여 1932년 10월 말 나자구의 태평구 마을에서는 반일부대 문제에 대한 조중 두 당 지휘관부들의 협의회로서 반일병사 공작위원회가 소집되게 된다. 사실 말이지 반일부대 공작처럼 맹나는 일이 어디 또 있겠어. 이건 반일부대인 게 아니라 방해부대란 말이오. 그런데 목전의 과제는 그들이 도주하는 걸 막아야 하오. 사람이 누구나 공포증에 걸려 넣으면 떼기 힘든 건데 그들은 외놈들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들고 뛰는 판이니 야단하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버리면 적이 되겠는데. 미워도 고하도 그들은 반제연합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어야 할 형제이며 보시오. 동무들, 그렇지 않소? 의장 동지, 저는 최세영 부대에서 공작 중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조선 동지들이 관부대 병사들의 총을 연화무자로 뺏어간 걸로 해서 우리의 공작이 매우 어렵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는지요? 의장 동지, 제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건 우리 왕초 일대 동무들이 어디까지나 잘못한 거요. 그러나 우리 공산당원들이 고개를 숙이고만 나설 게 아니라 우리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변명도 좀 해줘. 일제 침략자들과 싸우자고 해서 갖고 다닌 초역이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들고 뛰기만 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잘 쓰자고 해서 조선 청년들이 그런 짓을 한 것 같다고 말이오. 끝까지 반일을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해달라는 거요. 옳소. 난 이광동무의 저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이요. 동무, 우리 말을 알아들었어? 예. 아, 내 말에 의견이 있는 게군. 국제당에서 파견되어 오신 주보중 동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계급적인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더 제기할 의견이 없습니까? 중국 동지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동무의 제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우린 그 일로 해서 왕총유격 대장을 철직시켰습니다. 책임적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혁명의 통일전선 노선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예비의 첫째 여인은 다름 아닌 사람을 발동하는 데 있습니다. 총보다 비할 바 없이 귀중한 사람을 교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식자는 유식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비겁분 자는 용감한 사람으로 되게 하여 매개의 총임자들이 반일병사답게 끝까지 총을 놓지 말고 우리와 한 전선에서 반일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좀 내겠는데 결정서 서한 작성해서 참고해 주시오. 분공조직에서 반일부대 동남도청 사령인 왕동님의 동료를 막는 과제는 김일성 동지가 직접 맡아주었으면 하고 그의 전방사령인 오이성에 대한 공작은 나와 저 진한장 동무가 함께 맡는 게 어떻겠나? 좋겠습니다. 우리 쪽도 내가 함께 나서서 의장 동지를 도와드렸으면 하는데요. 그게 더 좋겠고. 제기된 의견을 모두 지지하는 것 같은데 의장도 전체를 따릅시다. 영민아. 아니, 형님! 야, 형님, 오셨군요. 잘 있었니? 예. 야. 사령관 동지께서는 작탄 낭습지대로 가셨어요. 아니, 그런데 넌 왜 여기 있는 거냐? 형님이 올 거라고 남아있으라고 하시게. 너 안 되겠구나. 예? 당원이 되겠다는 녀석이 재직분도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걱정은 마세요. 형님을 하려고 형님을 따라 타국다이까지 왔고 오늘은 사령부 전련배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아무려면
나는 어디 가도 내 사촌 형님이 문일광동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따위 허파부푼 소리는 그만하고 엉성이나 부리지 마라. 사령부 전령교의 기본 사명이 뭐냐? 한순간도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게 멍청해가지고서. 그래도 그냥 서 있을 테냐? 가겠어요. 사령관 동지! 문일광 동무. 마침 기다리던 중이요. 라자구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오려고 마라손을 했는데도 그만 늦어버렸습니다. 수고했어. 형님, 되게 혼이 난 모양이로구만. 언제면 제 구실을 하겠는지. 자, 좀 앉기요. 예.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예. 동아일보는 매달 한 달분씩 묶어서 인천에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체육동문 잘 있겠지. 예. 처녀의 몸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그런 공작을 하자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거요. 근거지가 그리워 목전디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테지. 이번 일이 수습되면 근거지에 소환해서 동무들의 결혼식을 합시다. 김여기가 살아있다면 그 들러리가 제격이겠는데. 이건 히틀러 국수사회당이 독일 공산당을 탄압하는 자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추관이들한테 왜 골탕을 먹는가? 우린 그런 데 대해서도 교훈을 찾아야 하오. 예. 외놈들도 우리 지하당 조직에 관심이 큽니다. 그렇겠지. 우리 빨치산을 공산당 군대라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떠나기 전에 나를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입니까? 그 반일병사위원회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었을 테지. 예. 남들의 말만 듣고서는 마음 놓이지 않는구만. 문동무가 그 반일부대 내막에 대해서 더 알 길이 없겠소? 그 차왕수동구가 가 있던 주영장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 그 부분을 다 잘 압니다. 참 그렇겠구만.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소?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오이성은 장군님의 소개신을 보고 그를 용서해 주었고 영장에서 단장으로 승급시키는 게 좋겠다는 추천서까지 써서 왕덕님의 직할산하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덕님의 사정을 그 사람이 잘 알겠건 그래. 그럼요. 이제는 탄장이 됐다고 합니다. 왕덕님이 크게 믿는 부하로 행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문동무가 또 수고를 해줘야겠어. 이제 곧 거리로 떠나줘. 예. 여보, 누가 왔는지 아오? 그때 그 아편 장사가 뛰어들었어. 자, 어지간하면 인사를 해야지. 어? 얼마나 귀한 손님이요. 아니, 아편 장사라니요? 그 김사령님의 부하분 말이오. 네. 어머나, 그분이... 자, 드시오. 예. 어서. 아니, 안녕하셨습니까? 오셨어요? 몸이 편치 않으시다더니. 암만 아파도 선생님의 아편만은 사야겠으니까요. 어서 앉으세요. 예. 자, 어서. 저 양반도 그땐 깜빡 속았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그 후 차광수 선생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듣고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그런 인물의 목숨을 앗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가끔 저런답니다. 내가 질투가 날지요로 말이요. 미안해요. 이 멀고 먼 수분화 상류마을을 찾아오느라고 아닌 게 아니라 고생을 좀 했는데 되게 친절한 대접을 받고 보니 그 피로가 일시에 다 풀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보, 우린 밖에 나가 수분화에 물구경을 하고 산보를 좀 하다가 오겠는데 당신이 그 사이에 솜씨껏 좀 차려놓구려. 어? 자, 그렇게 하세요. 솜씨는 없지만 성의껏 차릴 테니까요. 그럼 일제 토벌군이 진격에 겁을 먹은 왕덕님은 벌써 소련 경례로 도망쳐갔어. 소련으로? 그리로 해서 장개석이한테로 찾아가자는 건데 북삼차구의 국경 언덕에서 한쪽 발은 소련 땅을 딛고 앉아서 나한테 보낸 지령서요. 내가 동만 땅을 지켜 잘 싸우면 장차 나의 부대를 승격시켜서 나를 탄장해서 사령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어. 총사령인 왕덕님이 도주한 데 대해서는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어. 그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산하부대들의 큰 동요가 일어날 게고 게다가 터볼 때까지 들이닥치면 일시에 허물어질 텐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막막한 형편이요. 내 곧 돌아가서 우리 장군님에게 보고드리겠소. 반드시 대책이 설 거요. 내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누가 오든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수분화 지역을 뜨지 말고 항전을 계속해 주시오. 네, 솔직히 고백하는 거요. 이 생명이 김일성 사령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목숨이고 차광수 참모자인 나 때문에 희생됐는데 더 아까울 게 뭐가 있겠소만. 목숨을 각오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소. 힘이 딸리오. 장차 어떻게 할지. 왕덕님이 도주한 사실을 빨리 장군님에게 보고드려야겠구나. 빨리. 적들은 라자구 반일병사 공작위원회의 내막을 탐지해내려고 저들의 정탐기관을 총발동하였다. 하여 소위 요시찰 인물들의 주위에는 감시와 미행이 따랐고 밀정 무리들이 동만각처에 뒤덮이게 되었다. 백초구. 수고하십시오. 네. 장군님께서 떠나셨다는 게 사실이요? 그럼요. 그거저께요. 이거 큰일 났구만. 왕덕님은 벌써 도망쳐버렸는데 그런 줄도 모르시고. 네. 반일 부대가 다 흩어진다는 진한장의 편지를 받으시고 동무를 기다리다가 떠나셨어요. 동만으로 기어든 토벌군이 이제 몽땅 그쪽으로 쏠릴 텐데 큰일 났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뒤쫓아가서 돌아오시도록 해야겠는데 행로도 잘 모르지. 어떻게 한다? 됐어요. 그 행군 노정을
제가 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록산 지역에서의 행군로는 금창 지하조직에서 안내해드리게끔 됐어요. 그러니 그곳 사모불악에 찾아가면 형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채옥이가 날 살려준다. 됐어, 곧 떠나겠어. 말을 띄우면 인차 따라잡을 수 있어. 네. 조영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리광동문안 내가 다시 찾아가려고. 다른 일은 없겠어? 네. 우리 일이라는 게 늘 이렇지 않소. 정말 장군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요? 네. 이번 일을 끝내시고는 채옥이를 소환해서 우리의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하셨어. 네.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면 그럼 난 가봐야겠어. 어서 떠나세요. 참 제가 말을 구해드릴까요? 그런 걱정은 말고 매사에 주여. 알겠어요. 저자가 바로 문일광입니다. 틀림없는가? 예. 야, 꼼짝 마라. 대전이. 문일광 씨, 뜻밖의 나의 집에 오게 되는군요. 수분화 쪽으로 아편 장사를 하러 간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백초구엔 무슨 일로 찾아왔어? 난 피곤하오. 한일 부대의 본거지인 소만국경지대의 록산 지역에 항일 유격대의 주력 부대가 진출한 사실은 일제 침략군 측의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침략자들이 그중 꺼려한 것은 민족주의 부대에 미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었으며 더욱이 항일 유격대 사령부가 반일 부대의 총사령부인 왕덕님 부대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3년 1월 중순 일제 간도 총영사관에서는 관동군 헌병대, 조선강점군 간도 파견대, 제만 일본 대사관과 간도 총영사관 경찰부, 괴뢰 만주국 경찰기관의 고위 두목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압살해버릴 방도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망할 것들 모두 어디 갔느냐? 예. 부러지꼴을 하고 굳는깔에 공산군이 보이느냐? 중대장님, 추워서 인젠더. 대일본 제국군인이 추하는가? 모두 들어라. 조선의 빨치산 용수가 저 노옥산에 있다. 정신을 차려라. 그를 사로잡는 군공을 다른 중대에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자, 물래요. 사령관 동지. 힘이 두어 예, 좀 길림시설 등산을 곧잘하는 것 같더니. 그거야 아이들 노름에 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뭐야? 저 족들이 꼬리를 물었는데 우리가 이 고리모난 속에서 꽤 왕동님 부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하, 이거 북상공원 영호거리
오늘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건 그래. 저 고독인 게 아니라 또 고집 부리지 말고 옛 공청비서의 말을 좀 들어보. 문일광동무는 늘 혼자서 공작하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어. 그의 말이 아무리 큰 일도 우선 그 누가 혼자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요. 혼자의 의의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고독을 느끼지 않게 되고 힘이 나며 고상한 희생정신이 생기는 거요. 자, 자, 기운을 내요. 그렇지. 자, 어서. 예. 사령관 동지, 군사학에 밝았다는 앵겔스의 글도 좀 읽어봤지만 수천의 적이 덤벼드는데 과연 우리 대우가 목적지에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고 나비가 수탉을 잡았다는 우화가 있지 않소. 나비를 쫓아다니던 포악한 수탉이 나중엔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소. 유삼이도 그 이야기를 알 텐데. 우리들이 이렇게 쫓기지만 1000만 발의 총을 쏘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을 하고 있어. 자, 빨리 피하죠! 황동무! 송동무, 아프. 이롭습니다. 사령관 동지, 아까 비행기에 쫓길 때 강유 삼동무와 오동무가 10길이 넘는 정웅덩이 속에 빠져들어갔으니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적입니다, 적이. 덤볐고. 멍청이들 잊지 말고 마찰들을 해야. 자, 몇 동무는 이 자리를 뜨지 말고 가끔 소리치란 말이오. 그 소리를 가늠해서 저 눈 속에 들어가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앞으로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덤비지 말고 배심좋게 그 속에서 누에거치 치듯 하고 앉아서는 방향을 잡아 뚫고 나가야 하오. 그거야. 대답을 알겠어? 알았습니다. 자, 몇 동무는 저 아래에 내려가서 이쪽 방향으로 굴을 파도록. 예, 알았습니다. 자, 가자고.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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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전동무. 강산동무, 살았어. 전동무 살았어. 고동무. 자, 동무들. 자, 여자들 나오. 장군님. 자, 여러분들 가기요.
헌병대에서 왔어. 저를요? 일본의 생사가 달린 신민이 조선을 우린 절대로 내놓지 않소. 그러니 당신들이 독립을 얻어내자면 실력으로 빼앗아내야 하겠는데 대체 뭘로 강대한 일본 무력을 이겨내겠소? 당신들은 망상을 하고 있어. 난 사실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왔는데 왜 대접이 달라지는가 했더니 멀구먼 장춘에서 당신이 찾아왔어 그려. 손해는 없을 거요. 관동군 사령부 대자라기보다 오하라라는 한 일본인과 서로 리하는 사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소. 내가 잘 처신하면 살아볼 수도 있다. 그런 말 같은데. 담배나 한 대 줘. 오하라라는 한 일본인에게 기대를 걸라. 당신이 살아날 다른 길은 없지 않소. 대좌, 올체이는 개구리와 같지 않다고 아무리 우겨도 올체이는 개구리가 되기 마련이요. 이건 당신네 나라 속담인데. 아, 어서 오시오. 두 분이 푹 만나보고 싶었겠는데. 임채옥 씨지요? 내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잡혔느냐. 역사 후에 100년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메꾸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게 아니냐. 똥만의 적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는데 왕덕님이 도주한 사실도 모르시고 그 함정 속으로 찾아가게 하시다니. 장군님, 동무들, 사령관 동지의 신변보위를 부탁하오. 강대한 적과 맞서게 되는 청소한 천무장대호의 전진의 돌파구를 열며 우리나라 혁명항양의 해결책을 반침략연합전선 형성에서 찾으시려는 것은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시었으니 대원들은 모두가 이 행군에 자기의 생명을 내맡겼다. 혁명의 난국을 헤쳐가는 길에서 사령관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진솔대호의 전사들이었다. 고동우, 기운을 내요. 예.
동무들은 모두 저기 둔덕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를 기다릴 거요. 빨리 가기요. 아이고. 왜 울어? 이렇습니다. 이 신발을 손질해 신자니까. 나 좀 보기요. 발이 날개인데 신발 간수를 통안했거든. 예, 장군님, 저는 이제 돈을 걷지. 그러고요. 고동문 날 따라다니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고프로 내골 떼곤 했으니까. 저를 두고 어서 가십시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 별을 우러러보네. 떨어진 동무들은 없어? 이대로 죽는단 말인가? 아니. 장군님, 절 용서하십시오. 문동무,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수 있어.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말이오. 예. 제발 너무 일찍이 죽을 각오를 하지 마오. 그건 막다른 고비에서 하는 노릇이고 살아야 하는 거요. 그러자면 마지막 1분을 침착하게 사고할 줄 알아요. 죽을 각오는 1초면 되는 거요. 절대 덤비지 마오. 절대로. 장군님. 최옥이와 일광이라 영원할 그 사랑을 축하하오. 근데 누가 먼저 따라댔어? 일광이겠지.
아닙니다. 저 체육동무가 먼저. 정말? 축하, 일갈. 이리야! 이리! 문일광은 오늘 총살돼요. 임채욱 씨도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달리 될 수는 없어. 알겠어? 문일광 동무가 그렇게 죽고 만단 말인가? 그는 꼭 살아서 장군님의 곁으로 가야만 한다.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나자구의 내막을 대라. 공산당의 반일부대 공작자 명단을 내놓지 않겠는가? 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탄 전부를 저자의 가슴과 이마빼기에 쏴보라. 헛방 써놓은 놈은 용서지 않을 테다. 석여! 사역진비! 대전님! 대전님, 사형 집행을 보류해달랍니다. 누가? 참모님의 말씀이신데 그 여성이 대신 고백하겠는가 봅니다. 여자 때문에 사형을 보류하다니. 애인과 이별하기 전에 한 번 만나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들어줘야지. 관동군 사령부에 하는 일을 관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 방법은 총칼로서는 그네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오. 그네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텐데. 문일광에겐 기대를 더 걸지 말자. 그래도 실머리를 풀어줄 고리는 임채욱이다. 아니, 그도 길림쉘부터의 공총 출신이 되나서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어보자. 혹 그 계집이 다른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앉으시오. 참모님, 문일광 그분을 만났으면 했는데요. 들었어. 임채욱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서 소원대로 해주겠소. 그리고선 그분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글쎄, 임채욱 씨 덕분에 오늘까지 생명은 유지돼 왔지만 아마 살진 못할게요. 양해하오. 사실을 말할 수밖에. 임채욱이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신에게 달렸지요. 우린 아직 당신을 신사적으로 대접하고 있어. 오늘 밤에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단순히 책방주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전에 할빈 사건 당시엔 분명 전향한 것 같았는데 공산당과는 언제부터 다시 연계되었어. 난 혁명을 쉰 일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랬댔군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든 걸 사실대로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걸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중 한 가지만 되면 우린 당신을 놔주겠소. 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의 비밀 공작원 명단을 대주면 돼요. 내 청을 먼저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아, 그렇다.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 그럽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참모님도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텐데, 님척이란 여성은 오늘로 죽는 겁니다. 참모님이 곁에 계셔도 일 없어요. 차라리 그 편이. 인생의 마지막 상봉이라. 예. 명령대로 데려왔습니다. 나가서 기다리라. 예. 아마 마지막 상봉이 되겠는데 얘기들 하시오. 내가 있는 게 방해되겠지만. 왜 날 불렀어? 임채욱 씨 요구요. 전 살고 싶었어요. 문일광도. 채옥이, 제발 너무 일찍이 죽을 각오를 하지 마. 우린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용서하세요. 참모님, 물을 좀. 채옥이, 일광동무. 고맙소. 저 창문으로 빨리요. 아니요, 같이 가야. 일광동무, 먼저 빠지세요. 채옥이. 어서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요. 12시까지 조용히 있으면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겠어. 우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안심하시오.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는 문일광동무, 장군님한테는 꼭 가줘요. 장군님, 채옥이는 갑니다.
그러니 왕동님이가 관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련 땅으로 도주해버렸다는 거죠. 믿을만한 정보요? 예. 저희들이 만난 사람은 주보종 동지가 보낸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남아있는 구국군들은 라자구 쪽으로 피했답니다. 왕덕님을 목표로 고생하며 왔었는데 정말로 맥 빠져버립니다. 사령관 동지, 이제는 연합전선보다 근거지에 빨리 돌아갑시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적들의 구경을 많이 하면서 왔겠는데 차동무의 생각은 그래 어떻소? 예. 저도 연합전선에 기대를 걸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략자와 맞서자면 통일전선을 일으켜요. 때문에 그들과 연합전선을 모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요. 중요한 것은 반일부대 일반 병사 대중인 거요. 그들 상층부가 독려하고 투항도 하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던 건데 오늘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이 아니지 않소. 근거지에 돌아가서도 새 연합전선 작전을 세워야 하오. 자, 오늘은 여기서 수경하겠소. 신발도 거치고 행군 준비를 갖추시오. 적들과 언제 또 맞다둘지 모르니까. 왕덕님이 도주했단 말이지. 문덕문은 이런 형편도 모르고 고생스레 나를 찾아오지는 않겠는지. 운일관이 찾아갔던 주탄장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 주탄장 부대는 이미 적 포위 속에 들어 있었다. 임참모님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 투항을 한다고? 누가? 우리 부대엔 손들고 외놈 앞에 엎드릴 놈이 없소. 단장, 진정하오. 우리가 1800명의 생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믿고 찾아왔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소. 난 자신이 살자고 해서가 아니라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1800명의 생명을 말이요. 적측은 우리가 투항하면 고이 받아주어 만주국 군대에 편입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니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지요. 괴뢰들에게 넘겨주면서도 병사들을 위해서라고? 왕덕님 사령부의 참모까지 한 당신이니 애국 병사들에게 투항을 선동하는 그 죄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러지 마시오. 도장님! 저 비행기에서 투항하라는 비라를 또 뿌렸습니다. 뭐야? 여기저기서 이걸 받아보고는 죽게 되느라고 아우성이며 도주자가 또 생겼습니다. 뭐? 도주자가? 예. 그걸 줘보는 놈들은 몽땅 영청에 가둬오라! 예? 와서! 예. 부인, 실은 같은 진지에 섰다가 무담이 떠날 수도 없고 해서 왔었는데
내가 투항하자는 건 금시 목에 그 죄드는 올감미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아주 변심하는 건 아니요. 부인 생각해 보시오. 이 사지판에서 죽음을 면할 다른 무슨 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판장 부대가 정 결전을 결심한다면 막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대로 최후의 행동으로 넘어갈 테니까. 가만. 기차 신중히 조처해야 할 때이니 우리 도령님도 그렇고 임참원님도 더 생각하고 다시 만나는 게 좋지 않겠소? 이 서류도 좀 둬두고. 좋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소. 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따위 종이장을 두어두라고 하는 거요? 도령님, 난 누구보다도 부인님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적축이 내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일중대장을 시켜 병약자들을 몽땅 데려내가게 하되 거기에 끼워서 부인님도 여기를 벗어나게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재도 병사들의 동요가 이만저만하지 않은 데다가 저 사람들 병사 1,800명이 빠져보시오. 우리 병사 1,200명 중에서 사생결단하고 남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나 되겠는지요? 나의 부하들은 그런 겁쟁이가 아니오. 부드령, 당신도 죽기가 싫으면 가란 말이오. 가! 하야이도 갈 테면 가고 다들 가거라. 가! 부두령님, 유격대가 꼭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어요. 문일광 씨가 굳게 약속한 일이 아니에요. 부인님, 그들을 기다릴 게 못 됩니다. 우리 스스로 대책을 취해야죠. 전날의 약속이 아무리 어쨌던들 오늘 이렇게 포위된 함정 속으로 어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차광수 선생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니 문일광 그분도 김 사장님의 부하인데. 죽어서는 안 된다. 장군님께서는 어디 계실까? 사령관 동지. 문일광 공무! 사령관 동지! 가야 한다. 가야 해.
주인님 계십니까? 주인도 없는 방에 들어와서 안 됐습니다. 할 말씀을 앉으시오. 할아버님, 이 깊은 산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내신지 여보시오. 젊은이 정신을 차리시오. 로인님은 누구시오? 이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 마음 놓으시오. 난 곧 죽을 것입니다.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어서 말하오. 간절한 부탁입니다. 말하래도 유격대를 만나시거든 내 말한 내용들을 전해주십시오. 그러죠. 일왕이 뵙자고 여기까지 길을 쓰고 찾아왔으면 이 사람아 가더라도 눈을 한번 떠보고 가게나. 문일왕이 일왕이 나 성주요. 장군님, 일왕이 무사하셨군요. 무사. 이젠 살아났구만. 병이 사령관 동지, 이젠 근거지로 가십시다. 왕덕님이 도망친 소식을 들었어. 그래 지금은 근거지로 돌아가는 길이오. 그런데 주탄장이야 달아나지 않았을 테지. 예, 그는 수분화 상류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가려고 했댔는데 지광동무를 꼭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어디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고생했어. 체육동물을 통하면
우리의 행군 노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백초구에서 그만 잡혔댔습니다. 그런 걸 채옥이가 살려줘서 자긴 죽으면서도 나를 빼내줘.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요? 채옥동무가 죽다니. 장군님, 모든 게 제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채옥이를 죽게 하다니. 사령관 동지, 신변보위를 부탁하오. 차광수 동무의 유언을 잊지들 말아줘. 문일광 동지, 문일광 동지. 문동무, 왜 그러? 장군님, 피바다, 불바다를 어떻게 헤쳐가시겠습니까? 저는 일보이, 문일광 동무. 일광 동무. 형이요, 형이. 일광이 그렇게 간단 말이오. 김혁이. 김혁이는 어디 가고 이 수천만 왔소. 정갈이 광수, 갈 길은 아득한데 동무들이 모두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알아? 문일광은 주탄장 부대 때문에 걱정했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의 포위를 뚫고 주탄장 부대를 구원해야 한다. 더구나 문일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가 지킬 수 없게 된 약속을 대신 내가 수행하는 게 동지적 의리가 아니겠는가. 사선을 넘어야 할 그 길에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또 희생을.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은 큰 고생도 못해보고 투쟁 경험도 없으면서 오직 사랑하는 지도자를 믿고서 주저없이 사지판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한 생을 다 산 늙은이들도 아니고 모두 20살 안팎의 미래가 양양한 청춘이다. 때문에 그 생을 더욱 귀중하게 아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만리의 이 낯설은 골짜기에 저들까지 또 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머님. 성주야, 넌 언제든지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혁명가들이 널 따르고 있고 만 백성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혁명이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저들을 믿고 적의 포위를 뚫고 들어가자. 명예도 안락도 바라지 않고 오직 조국 위한 투쟁에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 더 심사숙고하자. 사선을 해치며 얻은 귀중한 동지들이다. 무혈 돌파의 길은 없겠는가. 할아버님 나오셨군요. 밖에 너무 오래 계시기에. 눈이 오더니 날씨가 퍽 푸근해졌습니다. 예, 조선에서처럼 사만사호는 없어도 이 고장도 가끔 이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소인이 생각된 바를 좀 말씀드리자고 해서. 할아버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젊은 사람인데 뭘 그러십니까? 저는 서를 세고 나서 이제 22살이 됐습니다. 평양 만경대에 계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환갑을 지냈었을 테니 할아버님과 같은 나이신데 친할아버지를 만난 듯 반갑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이런 초라한 산막에서 장군님을 뵙게 될 줄이야. 전해온 소문이 그 과함 소리가 오심리 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더니 실제로 들어보니 그 말씀이 오심리가 아니라 오천리, 오만리로 울려가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제게는 포위를 뚫고 들어갈 궁량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 하늘이 장군님을 돕고 있습니다. 무슨 뜻의 말씀인지. 효자가 가는 길에서는 호랑이도 비켜쓴답니다. 죽을 고비에 든 형제 군대를 구하시려는 장군님의 남다르신 그 정성은 철벽도 뚫고 가게 할 겁니다. 할아버님, 고맙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보니 새 힘이 막 솟습니다. 댁에 있는 책들을 보니 할아버님은 고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난감한 처지에 빠진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황송한 말씀을. 인간 세상을 피해 심산유곡의 몸을 감춘 이 늙은 것이 허무한 생각이 고작이지 뭘 알겠습니까만 저도 이 한 몸을 바쳐 장군님을 도와놨을 생각입니다. 할아버님은 이고장 지형을 잘 아시겠는데. 예, 손금 보듯 합죠. 대문 밖이 저승길이라고 해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법인데 제 여기다 이고장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높은 벼랑이 있는데 놈들의 눈을 피해가자면 이 벼랑길을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위에 올라서면 백리등판이 시작되는데 어찌나 바람이 센지 사람들은 발을 붙이기 힘든 곳이랍니다. 고생스러워도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나 인민은 스승이다. 적 포위진을 돌파하기로 결심하신 장군님.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와 같이 던질 줄 아는 전사들이었건만
그 누구도 자기들의 사령관을 대신할 수 없었던 조선혁명의 험준한 노조. 유달리 사나워진 이해의 사란풍이 또한 그들의 앞길을 걸음마다 막아섰다.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엊그제까지 큰 소리 치더니. 난 하야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는 거야. 비키라고.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게 죽자는 거예요? 여보, 나도 같이 죽을 테니 제발 자살할 생각만은 버리세요. 죽어도 적탄에 맞아 죽자요. 놈들의 최후 통첩을 바꿔보니 앞이 캄캄해졌어. 부두령 이하 모두가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항의를 들이대면서 님 참모를 따르고 있는 판이니 낸들 어찌겠소? 그래서 내 자결하면서 부하들의 양심에 호소하려고 했던 거요. 하양이,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모조리 총살이다! 파수장, 떠들지 말고 우릴 도량한데 빨리 하세요. 시간 뭐야? 손도 들지 않고 두령님을 만나겠다고? 이게 뭔지 아오? 아니, 김사령님이 몸소.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틀림없느냐? 예. 앉은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도망을 쳤는데 외놈들 포위에 걸려 죽을 뻔한 저희들의 목숨을 김사령님 대원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저희들이 보는 데서 선수 김사령님이 쓰신 겁니다. 사령님이? 우리의 연합전선을 위해서 문일광 씨도 또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오늘은 김일성 사령님께서 몸소 사선을 넘어오시고. 두령님, 김일성 사령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어서 지휘관들을 부르시오. 그리고 임참모한테도 이 사실을 속히 알려줘야. 알겠습니다. 어서 하자. 이 사지판을 찾아오시다니.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당신네 부대가 만난을 국복하면서 애국항전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치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대답할 말을 찾을 길 없으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3,000명의 저희 병사들은 우리 부대의 가장 존귀하신 손님이신 사령님의 안녕 보위를 위해서 자기의 진지들을 지키고 있으며 저희들만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적들이 포획 속에 계신 사령님의 신변이 걱정되어 이 시각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더 걱정 마십시오. 3,000명의 병력이면 대단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적의 포위는 뚫으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치면 적은 죽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오늘과 같이 굳게 결합된 우리의 연합을 그정 무서워합니다.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 군대란 실지에 있어서는 그림의 호라입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 하늘에라도 나를 것 같이 새 힘이 솟습니다. 그렇지 않소? 당신은 항일전선을 굳건히 지켜낸 여웅이며 후세의 길이 전할 조중친선의 모범이요. 황송한 말씀을. 이러지 마십시오. 저 우리 부두려입니다. 사령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18명의 대오로 사지를 뚫고 오신 저희의 그 어디에 무적의 힘이 용솟음치는 것인가? 이 쫄장부는 그 100배인 1800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생각했다는 것이 고작. 참모님,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선성은 들어 존경해 맞이 않았는데 이런 데서 만나는 우정이라는 게 유별한 겁니다. 황송하옵니다. 자, 어서 내 말에 오르십시오. 어서요. 괜찮습니다. 이리하여 18명 친솔대원은 반일 통일전선 승리의 기치로 되어 적의 포위진을 허물어버렸고 반일부대 세력을 근절해버리려던 일제 침략자의 총공세는 좌절되고 말았으니 때는 1933년 2월이었다. 세상에 록산의 전설로 전하여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창건된 지 1년도 못 되는 청소한 항일 유격대가 침략의 폭력을 타승한 역사의 진실에 대한 증언이다. 사령관 동지, 소만 국정지대에 진출한 친설대와 흘린 고귀한 피땀의 대가로 우리 혁명은. 이광동무, 그러지 마오. 승리한 날에 왜 그러? 동지들, 그 사이에 희생된 동지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임채호, 문일광, 나는 연설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을 몇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18명 대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과 해로를 뚫고 오늘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동지들의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희생은 우리의 동지적 관계를 사랑과 믿음으로 굳게 단결되고 튼튼히 결합된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통일체를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굳센 우지와 힘을 주고 간 사랑하는 동지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면서 찾아내고 깨닫게 된 진실은 우리의 혁명 역사가 바로 그 한없는 동지애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동지애로서 진노를 개척해온 우리 혁명은 앞으로도 그것으로서 승리의 길을 확고히 닦아나갈 것이며 동지가 귀중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간 우리의 투쟁은 무장을 잡은 조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유력한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끔 하였습니다. 동지들, 때는 되었습니다. 더 지체 말고 조선혁명의 일대 혁명전쟁이 전개될 우리의 근거지로 들어갑시다.